자, 안녕하세요. 왁싱 5주차 1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왁싱의 기본적인 소프트나 하드 왁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왁싱의 종류가 있다. 이런 간단한 어느 정도 기본이 될 만한 지식들은 이론 교육을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 샵에서 왁싱 시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피부 상태를 가진 고객들을 만나게 되죠. 자, 일단 피부학적으로도 이 고객의 피부가 어떤 피부 상태에 속하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실수 없는 시술을 완벽하게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 분석 을 통해서 어떤 고객이 어떤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 피부 타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성 피부라고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피부 타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새 극심하게 문제약이 되고 있는 문제성 피부, 특히나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부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피부 타입 중에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피부 타입으로 손꼽히는 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는요, 수분량, 유분량이 모두 결핍이 된 부족한 상태의 피부 타입을 말합니다. 표피의 두께가 굉장히 얇은 사람이 많고요. 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저하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주름이 빨리 생기고 피부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쉽게 확장되는 그런 피부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또 피부 타입이 지성 피부인데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모공이 굉장히 넓고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부를 말합니다. 번들거림이 심할 거고요. T존의 피부 분비가 특히나 과하게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도한 피지량으로 인해서 피부가 잔주름은 없지만 피부 색깔이 그런 유분기로 인하여 굉장히 탁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복합성 피부입니다. 복합성 피부는 두 가지 타입의 피부가 함께 존재하는 두 가지 이상의 피부 타입이 동시에 존재하는 피부 타입을 말합니다. 보통 T존에는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이 많고요. U존은 반대로 건조해서 당기는, 그래서 유분기가 많고 건조하게 두 가지 피부 타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부의 유분하고 수분량의 균형이 당연히 맞지 않겠죠. 다음은 문제성 피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피부 상태를 우리가 문제성 피부라고 불리는데요. 특히나 여드름 피부, 알러지성, 아토피 요런 피부들이 의료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피부가 문제성 피부에 속합니다. 염증이 있느냐, 염증성이나 또는 염증성까지는 아닌 비염증성이냐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의료적으로 개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관리만 해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염증, 염증성일 경우에는 그냥 관리만 할 수는 없고요. 의사의 개입이 굉장히 꼭 요구되는 피부 타입입니다. 다음은 민감성 피부인데요. 민감성 피부는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나는 그런 피부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 계절의 변화라던가 이런 자극들을 이제 받게 되면 굉장히 쉽게 자극에 노출이 돼서 쉽게 자극을 받고 피부가 또 그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수분량이 많이 부족한 그런 피부를 말합니다. 피가 얇고 투명해 보이고 각질 조각이 쉽게 떨어지고 수 침착이 쉽게 오는 그런 피부를 우리가 민감성 피부라고 또 꼽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다뤘던 건성, 지성,
그다음에 문제성, 복합성, 민감성 요런 피부들의 세세하게 특징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는 우리 건성 피부를 가진 고객들이 아무래도 수적으로 가장 많죠. 건성 피부는 어, 종류를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면 첫 번째 유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화성 건성 피부 이렇게 세 가지로 유분 부족, 수분 부족, 노화성 건성 피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건성 피부도 갈리게 됩니다. 유분 부족 건성 피부는 피지샘이 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수분 부족 건성 피부는 표피 수분 부족인지 진피 수분 부족인지에 따라 또 세세하게 또 파고들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표피, 겉만 수분이 부족한 거라면 일시적이거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그런 수분 부족 현상이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겉이 아니라 속이 피부가 수분이 부족한 거라면 아무래도 외적인 자극 요 원인보다는 내적인 원인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노화성 건성 피부는요, 노화로 인한 우리가 땀이나 피지샘이 기능이 노화가 왔기 때문에 기능이 그런 것들도 저하가 돼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성 피부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게요. 건성 피부는 첫 번째로 꼽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다한 자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들이 예를 들어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됐다거나 바람이나 추위, 그리고 환절기 때 피부 되게 푸석한 것처럼 바람이나 이런 환경적인 그다음에 과도한 비누를 사용했다거나 하는 그런 자극들로 인한 원인이 아무래도 1차적인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관리 소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의 클렌징을 우리가 노출이 됐다던가 혹은 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건성이 왔다던가 노화 혹은 맞지 않는 화장품을 선택한 경우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피부가 좀 관리가 소홀해져서 건성 피부가 왔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성 피부들은 우리가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지 클렌징, 딥클렌징, 기기 관리, 1차 마스크, 2차 마스크, 마무리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피부 관리 순서에 맞춰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어요. 자, 일단 클렌징은 로션 제품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딥클렌징은 묵은 각질을 청소를 해주는 우리가 효소 또는 아하를 권장하고요. 기기 관리는 우리가 보습을 해주는 제품을 깊숙이 침투를 할 거기 때문에 보습 앰플 침투를 좀 용이하게 깊게 침투시킬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진정해주고 해초 또는 수분팩으로 1차를 관리를 하고요. 2차 마스크는 보습 단계에 조금 탁월한 효과가 있는 뭐 고무라던가 이런 팩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 화장품을 선택해서 마무리해주면 되시겠습니다. 건성 피부를 관리할 때 주의사항은요. 건조하지 않은 실내 환경이 제일 첫 번째 꼽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 정도가 좋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합니다. 건성 피부 관리 시에는 적절한 화장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션 타입의 클렌징 제품, 알코올이 함유가 되지 않은 촉촉한 화장수, 그다음에 보습 크림, 재생 크림을 사용하고 유분이 함유된 크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관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홈케어적인 요소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비타민 A가 함유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요.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이나 유분감을 조금 보충해 주는 내용들이 좀 많죠. 자, 적절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pH가 높은 비누는 사용을 금하고요. 세안을 할 때도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해주는 마사지나 주 한두 회 정도 보습팩을 해주는 것이 탁월하겠습니다. 수분을 많이 빼앗아가는 사우나나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온욕을 피치 못하게 사우나나 온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하게 보습제를 사용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보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문제성, 민감성 피부가 요새 굉장히 많이 좀 증가됐죠. 그런 피부들을 타입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추가 증가가 됐는데 왜 이게 증가가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공이 작은 그런 건성 피부, 피지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피부 타입이 유전적으로 우리가 깔려 있다. 그리고 혹은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피부 보호가 그런 기능이 떨어진 하얀 피부가 있고요. 자, 아토피, 완치가 어렵고 바이러스 감염이 쉽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피부 타입, 그래서 아토피 피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알러지 피부, 요런 발진 피부라고 하는데, 관리 시에는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유전들로 인해서 모공이 작고 하얗고 아토피, 그런 알러지성 피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천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환경적인 각종 공해 물질에 노출이 되는 경우, 클렌징 또는 목욕 습관이 잘못된 경우, 자, 화장품을 잘못 사용한 경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온 경우, 자, 피부 관리하고 피부 관리 시술을 과하게 받았거나 처방 약품을 사용해서 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외선의 노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경우, 임신 또는 갱년기 등 호르몬의 이상이 온 경우, 자, 그리고 잠이 부족한 경우, 이런 후천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원인들로 인해서 문제성 민감성 피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성 민감성 피부 중에 우리가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피부 타입을 가진 고객들을 조금 더 우리가 왁싱을 하게 되면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감성 피부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숙지를 해야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맞지 않는 왁싱, 시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초반부터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질 들뜸 현상을 뽑을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이 시작이 되면 각질이 들뜨기 시작하죠. 보호막 손상이 되기 때문에 세균이 좀 쉽게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피부 타입이 좀 문제가 돼서 각질이 들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고객님 좀 따가울 수 있고 이미 보호막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감염이 쉬울 수 있으니 좀 많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객한테 먼저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붉어져 있는 피부입니다. 붉음증 현상인데요. 눈도 빨개지는 것처럼 얼굴에도 출혈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뭔가 예민해져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혈액량이 증가돼서 이렇게 빨간 피부가 붉음증이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급격한 온도 차에도 혈관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이상 운동으로 붉음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온도가 상승이 되면 혈액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붉음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얼굴 체온이 낮기 때문에 얼굴이 제일 먼저 붉어지게 되고요. 하얀 피부하고 건성 피부에는 이런 붉음증 현상이 좀 쉽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홍반입니다. 자, 이런 사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홍반이 또 문제가 발생을 한 피부 타입에는 왁싱이 시술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적 또는 내적 원인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피부가 붉게 변하고요. 붉은 거를 넘어서서 혈관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어서 피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홍반은. 지속되는
자, 눈이 빨개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붉음증 현상에서 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속되는 충혈 상태에서 모세혈관이 수축 기능이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확장만 되고 축축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좀 자결감이 호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연고 중독증이나 단기적인 물리적 그런 자극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홍반 현상입니다. 홍반 현상이 있으면 절대 시술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민한 상황에서 더 극심하게 예민이 돼서 홍반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극을 더 추가로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모세혈관 확장증입니다. 자, 홍반보다도 더 좀 다른 케이스의 문제 현상인데요. 피부의 혈관, 즉 세정맥, 모세혈관 또는 세동맥이 육안으로도 아예 보일 만큼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모세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어가는 거고요. 동맥벽 약화 현상과 만성적인 그런 태양 광선, 자외선 노출로 피부 조직이 약해지거나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나 코 주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흔한 원인으로 산소가 결핍되고 호르몬이 이상이 왔고 물리적인 그런 인자들이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 주된 원인입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이 홍반이랑 같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쿠퍼로드라 그래서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코 주변에 또 이런 혈관 현상이 늘어나는 게 더 쉽게 보일 수 있고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극심하게 확장이 된 피부 타입은 민감성 피부 중에도 우리가 굉장히 좀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민감성 피부 사례들로 꼽히는 경우입니다. 민감성 피부를 막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방, 난방, 사우나 이런 심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떼수건과 같은 강한 목욕은 당연히 심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세안 온도는 자, 30도에서 35도, 미온수가 좋고요. 너무 따뜻한 온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그냥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한 온도 변화에는 노출을 안 시키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는 카페인, 콜라,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고추 같은 매운 음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침부류 세탁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민감성 피부도 붉은 정도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릅니다. 이 정도에 따라서 왁싱을 시술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좀 기본적인 민감 피부, 1단계 민감 피부로 센시티브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조금 빨간 정도고요. 그냥 일반적인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를 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very sensitive라는 2단계의 민감 피부인데요. 홍반이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홍반 나오면 왁싱 시술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환절기만 되면 혈관이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홍반이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필링으로 불금증에 어, 속하는 일시적인 필링 현상으로 불금증에 그냥 노출이 된 거 아닌가? 일시적이지 않은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홍반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상 증세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중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하이퍼 센시티브라고 하는 세 단계 마지막 굉장히 초민감한 피부로 분류가 되는 단계입니다. 연고 중독증이나 동상, 아토피처럼 굉장히 극심한 민감 피부로 속하는데요. 정상적인 피부 타입보다는 각질층이 굉장히 얇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쉽습니다. 피부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관리가 필요하고 이때부터는 약간 의료적 치료가 같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됩니다. 왁싱 시술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민감성 피부를 관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열 적용 때는 열 적용은 좀 피하시거나 제한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상승이 되면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스티머도 스티머탁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용을 5분 이내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스포도 사용 제한해 주시고요. 홍반 유발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심한 피부, 근육을 자극을 해주는 것도 열을 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투력이 우수한 성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분다량이 침투가 작기 때문에 요런 침투가 빠른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피부 장벽을 복구해주는 관리를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 관리 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극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좀 빼시는 게 좋고요. 해면, 티슈 같은 것들 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감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한 압의 마사지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시간은 짧게 해 주시고요. 각질 탈락, 이런 딥클렌징은 사용하실 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극이 되는 거는 다 화장품도 그렇고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문제성 피부 또는 건성 피부, 피부 타입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피부 타입에는 어떻게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료적인 그런 개입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왁싱 시술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 1차식 과제로는 제가 안내해드렸던 건성 피부 교재 페이지 한 371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교재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건성 피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글자 크기 11포인트 이내로 표지 제외 한두 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만 과제를 기한 안에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차시 수업 민감성 피부, 여러 가지 일반적인 피부 타입,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문제성, 복합성,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타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2타시 수업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